국토부 직원이라고 하면 전세 대출을 늘리시죠. 그러면 되는 거야. 전세 대출 금융 상품을 디딤돌 그다음에 버팀목 신혼 특례 여러 가지 갖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막 풀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5%의 금리를 2%에 빌려주는 거야. 거기다 또 애 둘 낳으면 또 깎아주고.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급등해. 그럼 집값이 급등해.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이 또 시장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노리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집값을 잡냐 못 잡냐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죠? 좌파도 실패했고 우파도 실패했고 결국은 뭐예요? 이 금융권이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이 다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쌓아놓고 돈을 빌려줘야 돼. 근데 기업들은 안 빌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또 뭔 얘기 하겠어요?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내리는 상품을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죠. 그렇게 제안을 하겠죠. 뭐 어떻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책 위반자끼리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금리 대출, 저금리 전세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거 다 팔려. 어느 정도만 딱 팔려. 그럼 전세가 급등하면 그건 막아버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매수세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거. 집 사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분양될 거 아니야. 그때 금리를 또 살짝 올려줘.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이 금리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 국민들을. 그죠? 간단한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자, 정부는 22년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보이자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빌려줬어. 그죠? 뭐 5억까지 빌려주면 다 빌려준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받고 뭐 보험사에서 또 제2금융권에서 받고 자기 돈도 해서 그렇게 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한 41조 8,336억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딤돌 대출 요건도 완화했어. 그죠? 완화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부부 합산,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조금 적은 소득자들에게 대출해줬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확대했어. 8,500. 그럼 신혼부부가 둘이 8,500 받으면 적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올해, 이게 또 웃기는 게,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의 특례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집값 올리려고 작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들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이거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신혼부부야 혜택을 받을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중산층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집값을 교묘하게 조작을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떤 올라가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부부 합산 소득 조건이 1억 3천이야. 1억 3천이면 부부 합산 1억 3천이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올해는 소득 기준을 2억까지 올려놨어. 그러니까 2억 가진 사람은 신혼부부가 둘이 2억을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집 사라는 거야. 그죠? 무조건 집 사라.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집을 안 샀겠어요? 집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엄청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 정책 상품의 신규 공급액은 올해 9월 6에 43조 원. 그러니까 좀 한 43조 원의 정책 상품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78% 거의 한 80%가 소진됐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대출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런데 이제 버팀목 대출을 막기보다는 이제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아서 돈을 풀리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을 빌려주고 최저금리가 연 1.6%야. 이거 집 안 사겠어요? 이건 사도 되겠죠. 왜냐면 집을 샀는데 이자가 이거밖에 안 나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경제성장이 3%, 그 정도 이상을 할 때는, 이게 매력이 있지만, 경제성장이 2% 이하로 갈 때는 이것도 또 매력이 없는 거야.
그죠? 우린 저성장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신생의 특례 대출만 올해 1월 29일 출시했는데 9개월 만에 10조 원이 나갔다. 그죠? 많이 나갔겠죠. 그죠? 디딤돌 구입 신청이 7조 7천억. 버팀목이 이건 전세죠. 그러니까 디딤돌은 구매, 매수, 구매. 그다음에 버팀목은 전세. 2조 4,459억 원. 여러분 요즘 그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의 25평 전세가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 6억이야. 왜 6억이겠어요?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싸게 대출해 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주택들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정책 상품을 찾는 수요가 많다 이거야. 많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야. 정책 상품을 올 들어 매달 평균 5조 원 가량 지속해서 공급하고, 이게 뭐냐면 정책 상품은 이 돈을 빌려가는 차주의 상환 여력을 깐깐히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얼마나 까다로워요. 근데 깐깐하게 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을 빌려가더라. 자, 어쨌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15조 원의 자금이 새로 풀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돈이 계속 시중에 풀리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서 뭐 돈을 찍어내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문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우리는 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거기다 물가까지 폭등해.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집을 다 사놓으면은 우리가 그 보금자리론인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도 대출금리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처음보다 매력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초반에는 그게 매력이 있었어. 예를 들어 뭐 금리가 6% 막 5% 이상 갈 때는 뭐 3.9%, 4점 초반 때문에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금자리론이 매력이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이 버팀목 대출도 예를 들어 지금 한 3%대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들어가면 이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되기 전에 무슨 정책 상품이라고 이 상품을 만들어. 그죠? 예를 들어 버팀목을 만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대출 받으려면 4.5%에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3.9%에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고 다 받아먹는 거야. 우리 일반인들이. 그리고 덜렁 집을 사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지금 금리 인하 추세잖아요.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 보면은 우리가 받았던 버팀목 금리를 일반인들이 받는 거야. 그러면 미리 산 사람은 꼭 집만 비싸게 사고 금리 혜택은 전혀 못 받는 거야. 뭔 의미가 있어? 그땐 금리가 내려도 이 금리는 안 내린다고. 그죠?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패턴이야, 내가 보니까. 보금자리론부터 계속해서 패턴이야. 갖고 노는 거죠. 그죠? 갖고 노는 거야. 자, 이 순환을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시중에 이렇게 풀린 돈이 현금 가치를 떨어뜨려서 현금 쓰레기가 되고 그 현물 가격을 올리는 거야. 금값 뭐 그다음에 원화 가치는 떨어뜨리고 그죠? 결국은 그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커피값 뭐 오늘 스타벅스도 올렸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점심값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야 저녁은 없어. 그죠? 저녁에 무슨 술자리야 지금 빚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저녁 문화가 다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경제 정책을 잘못한 거죠. 그죠? 잘못한 거예요. 이런 그 현금 풀기 빚잔치는 마약 같은 거다. 그죠? 마약 같은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 내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대출을 다 조였어. 이제 더 이상 돈 풀면 안 된다. 그죠? 정부도 이제 아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돈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제1금융권부터 갭 투자부터 다 죽이고 뭐 다주택자 죽이고 그게 어디로 갔어요? 제2금융권으로 갔죠. 그죠? 저기 이제 뭐 새마을금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협 그런 데로 가서 거기도 또 정부가 압박을 해서 또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제 다주택자 대출 안 나온다 그랬어요. 농협, 수협, 축협 이런 데서 또 대출 다 죽이고 완전히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이 돈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 잔금이 필요한 사람들, 예금 담보로 간 거예요. 예금 담보, 그죠? 예금 담보. 자기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고 거기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야. 마지막은 그거밖에 없죠. 그죠? 이제 그게 또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그동안 계약했고 분양권 입주해야 될 시기 또는 뭐 잔금 내야 될 시기 어떻게 됐겠어요? 계약을 포기하겠죠. 그죠? 아니면 분양권을 헐값에 내놓던지. 지금 바로 나타난 게 이제 그런 현상에 바로 나타난 게 대구 주택 시장. 여기도 대구도 이제 분양권 뭐 마피가 많다고 해서 또 투기 세력들이 좀 오르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입주 때 되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안 팔려. 그리고 그럼 잔금을 받아서 잔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니까 대출이 안 나온대. 이런 대구 같은 지역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거래가 취소가 되고 그런 게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거래량도 줄고요. 그죠? 이런 게 지방에서 나타나고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만 유지해 준다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도 뭐 그러면 또 야 거래가 안 되니까 돈 풀어야지.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아니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자기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점심값이 말 그대로 평균 15,000원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그 저항을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죠? 이제 집값은 이 집값의 가격은 대출의 규모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대출의 규모가 정책금융으로 너무 많이 푸는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죠? 집값이 폭등해서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요런 구조를 좀 알아야, 지금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걱정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정부가 대출해준 상품을 가지고 집값을 꼭지에 잡은 사람들이 걱정인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죠? 다주택자들 앞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죠. 그죠? 그냥 날려야 되는 거죠.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